한국? 그들은 우리가 설계한 걸 값싸게 찍어내는 공장일 뿐입니다. SAR 반도체 같은 최첨단 군사 기술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이스라엘 방산청 수석 고문 데이비드 레비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2022년 3월 텔아비브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한국을 비웃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SAR 반도체 시장 점유율 미국 63%, 이스라엘 29%, 나머지 국가들 합쳐서 8%, 한국은 0%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레이더 시스템 분석가였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군용 레이더 독립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11월 한국 기업들의 레이더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엔 글로벌 방산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체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32년간 레이더 시스템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아버지 리처드 체이스는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에서 25년간 근무한 레이더 기술자였고, 할아버지 토머스 체이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1953년 7월 휴전 직전 마지막 정찰 비행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나 만들면 되는 거야. 고난도 군사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 것이지. 저 역시 아버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지하 3층 상황실에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발표한다는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17명의 분석가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발 긴급 뉴스가 떠 있었고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SAR 반도체 독자 개발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발표는 화려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부품 70% 쓰면서 국산이라고 우기는 거 아닌가. 옆에 있던 CIA 기술 분석관 마이클도 고개를 저었죠. SAR 반도체요? 우리가 12년 걸린 기술인데 한국이 개발했다고? 믿기 어렵네요. 그런데 브리핑 자료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라갈륨 웨이퍼 독자 생산, 650V급 고전압 작동, 150도 고온에서 냉각 장비 없이 구동, 연간 2만 장 대량 생산 라인. 이건 단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명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생산 라인까지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300페이지 분량의 기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야. 지라갈륨 웨이퍼는 미국 크리사 반도체와 이스라엘 1만 반도체만 만들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자료는 계속되었습니다. 개발 기간 5년. 미국은 12년, 유럽은 17년 걸린 기술을 5년 만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회의실은 12시간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커피만 15잔째 마시고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 직접 회의실로 내려왔습니다. 체이스, 이거 검증 가능한 건가?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만 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봐야 확실합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동안 조용했던 걸까요? 왜 F-35 레이더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아무 말이 없었던 걸까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12시간 후 인천행 비행기에 타. 직접 확인하고 와. 저는 집으로 가서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죠. 이 나라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문장을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워싱턴 야경을 봤습니다. 12시간 후면 모든 게 명확해지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바뀔 12시간이 될 거라는 걸.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10월 새벽 6시였죠. 공항 로비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직원 1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체이스 박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수도 없었고 환영 인사도 없었죠. 공항을 나와 검은색 승합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본원입니다. 2시간 30분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고속도로가 지나갔죠.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로였습니다. 대전에 도착하자 거대한 연구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되어 보이는 규모였죠. 보안 검색을 3번이나 거쳤습니다.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그리고 금속 탐지까지. 미국 국방부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8층 버튼을 누르더군요. 지하 8층이요? 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는 15m는 되어 보였고요.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레이더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1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국방부 레이더 연구소보다 10년은 앞선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설은 언제 만든 겁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이요? 그럼 5년 전부터? 네. 준비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수석 연구원이었죠. 환영합니다, 체이스 박사님. 저는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김철수 박사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죠. 여기서 보여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지러갈륨 웨이퍼 사진이 떴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독자 개발한 지러갈륨 웨이퍼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결정 구조가 완벽했습니다. 불순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순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99.97%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크리사 반도체의 최고 제품이 99.94%였습니다. 한국이 그보다 높은 순도를 달성한 겁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650V급 고전압 작동이 가능하고 150도 고온에서도 냉각 장비 없이 구동됩니다. 150도요? 냉각 장비 없이요? 네. 기존 실리콘 반도체는 85도가 한계였습니다. 냉각 장비가 필수였죠. 하지만 지러갈륨은 다릅니다.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생산 라인 사진이었습니다. 연간 생산량 2만 장, 리드타임 5개월, 불량률 2.3%.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 크리사 반도체의 연간 생산량이 1만 5천 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추월한 겁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3번째 화면을 켰습니다. SAR 반도체 성능 비교표였습니다. 한국산 SAR 반도체는 탐지거리 500km, 해상도 0.3m, 전력 소모 기존 대비 40% 감소. 미국 제품은 탐지거리 450km, 해상도 0.5m였습니다. 한국 제품이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한 겁니까?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이요? 그럼 10년 전부터요? 네. 하지만 공개는 지금 했습니다. 왜 10년이나 숨긴 겁니까?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반쪽짜리 기술을 공개하면 미국의 견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기술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10년간 침묵했던 겁니다.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거죠.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이 F-35 전투기에 쓰는 APG-83 레이더, 그 핵심 부품 중 37%가 실은 한국 기술입니다. 네. 로키드 마틴이 이스라엘 엘타에서 사오는 부품들, 그중 상당수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이름표를 달고 있을 뿐이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 박사는 USB를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30년치 기술 이전 계약서와 특허 문서가 있습니다. 총 1247건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아는 내용입니다. 단지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KF-21 전투기 레이더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입니다. 국산 부품 비중 90%입니다. 이제 미국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한국은 이미 독립했던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세상이 몰랐을 뿐이었죠.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체이스 박사님, 저희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의존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우리 무기를 우리가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나 만들면 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메모리를 넘어선 기술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독점하던 SAR 반도체. 한국이 그걸 깨뜨린 겁니다. 그것도 더 빠르게, 더 우수하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생산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익! 대형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죠. 3번 라인 긴급 중단. 불량률 17% 돌파. 연구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이 굳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량률 17%라고요? 아까 2.3%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 박사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옆에 있던 CIA 기술 분석관 마이클이 속삭였습니다.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어. 완벽하다는 게 말이 안 됐잖아. 국방부 감사관도 끼어들었죠. 체이스 박사,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대량 생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거든요. 젊은 여성 연구원이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3번 라인 8호기 온도 센서 이상입니다. 15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센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온도 상승입니다. 그 순간 다른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4번 라인도 온도 상승 중입니다. 148도. 마이클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체이스, 이거 큰일이야. 지러갈륨이 150도에서 안정적이라며? 거짓말이었어.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크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라인 생산 중단. 8호기와 4호기 격리. 원인 분석팀 즉시 투입. 명령이 떨어지자 100명의 연구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 하나 당황하는 사람이 없었죠.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김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체이스 박사님, 30분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30분. 이건 설계 결함이야. 30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때 한 노년의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죠. 흰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봤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2019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노 연구원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5년 전 실험 기록이 떴죠. 습도 72%에서 지러갈륨 증착 과정 중 온도 급등. 원인은 외부 공기 유입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린룸 공조 시스템 점검. 바로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3번 구역 필터 미세균열 발견. 외부 습기 0.3% 유입. 김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필터 교체. 15분 안에. 정말로 15분 만에 교체가 끝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되었죠. 스크린의 숫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도 148도, 147도, 145도, 정상 범위 복귀. 불량률 3.1%, 2.8%, 2.4%. 김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28분 걸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은 할 말을 잃었죠. 노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체이스 박사님, 놀라셨죠?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10년간 이런 일을 5,000번도 넘게 겪었습니다. 매번 해결했죠. 그래서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은 처음부터 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죠. 저는 그 노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생산 공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걸. 한국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2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SAR 반도체 기술은 검증되었고 미국과 동등하거나 일부 우월합니다. 엔터 키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2024년 10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직행했죠. 차관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 부사장도 화상으로 참여했죠. 제 보고가 시작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체이스 박사, 그게 정말입니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고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생산 라인도 봤고 기술 데이터도 검증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한국이 5년 만에 사실입니다. 그것도 더 효율적으로 완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주가 일제히 하락, 로키드 마틴 -8%, 레이시온 -11%,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는 무려 -17%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한국의 등장이 게임 체인저라는 걸 알아챈 거죠. 그리고 3일 후였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아침 8시, 뉴욕타임스 일면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SAR 반도체 개발, 과장된 주장인가 실제 혁신인가. 기사 내용은 한국을 의심하는 논조였습니다. MIT 국제정치학 교수 제임스 브라운의 말이 인용되었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기술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검증이 필요하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SAR 반도체 독자 개발 주장, 미국 기술 모방 아닌가. BBC, 로이터, AFP 모두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언론 반응이 너무 빨랐고 너무 조직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말이죠. 10월 21일 이스라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주장을 환영하지만 국제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이스라엘은 30년간 이 분야를 선도했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있다. 그의 발언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의 안보 리스크를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죠.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맥케인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했다는 SAR 반도체에 백도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무기 체계에 사용하기 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 여기 충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중국 화웨이 간의 이메일 내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경호원이 제 팔을 잡았죠. 맥케인 의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2021년 4월 한국 연구원이 중국 기업의 기술 자료를 전송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메일 헤더 분석 결과 출처가 명확합니다. 민주당 의원 낸시 펠로시도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철수 박사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당신들이 중국과 연결됐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3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죠. 맥케인 의원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한국 기술 검증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의원 50명 중 43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김 박사에게서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 침묵은 뭡니까?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무관이었죠. 체이스 박사님,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30분 안에 오십시오. 저는 청문회장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CNN 속보 한국 SAR 반도체, 중국 연계 의혹 제기, BBC 한국 기술, 안보 위협 논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완벽한 공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무관실로 안내되었죠. 김철수 박사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체이스 박사님, 죄송합니다. 답장이 늦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이메일은 진짜입니까? 김 박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죠. 저 이메일은 조작입니다. IP 추적 결과 출처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입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는 상세한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메일 헤더의 타임스탬프가 조작되었고 발신 서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완벽한 조작이었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적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즉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급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의심만 커집니다. 그때 무관이 말했습니다. 체이스 박사님, 한국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무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3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서 있었죠.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긴다. 우리 기술을 믿는다. 한국을 지키자. 젊은이들, 노인들, 아이를 아는 부모들 모두가 조용히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 70대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 연구소에서 10년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젊은 여성도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세계가 믿지 않아도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이스 박사님, 우리는 11월 5일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버텨야 합니다. 10년을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3만 개의 촛불이 제 머릿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 촛불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제가 직접 확인한 기술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10월 24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내부망이 해킹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후는 불명이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죠. 국제 여론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한국은 보안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고급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런 댓글들이 SNS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국방부 차관에게 불려갔습니다. 체이스, 솔직히 말해봐. 한국 기술이 정말 검증된 건가?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회가 압박하고 있어. 한국 기술 검증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죠. 이 나라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는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 말처럼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기술이었습니다. 완벽했고, 정교했고, 미국보다 앞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7일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뉴스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가 신형 SAR 반도체를 긴급 공개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보다 30%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했죠. 로키드 마틴도 같은 날 신기술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대응이었죠. 한국이 기술을 공개하자마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나은 기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고야. 한국은 아직 멀었어. 그런 반응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나 만들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건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걸. 이건 생존 전쟁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걸. 침묵이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유 때문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2024년 11월 3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갑자기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김철수 박사였죠. 체이스 박사님, 11월 5일 오전 9시 서울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줄뿐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차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가야 하나? 한국이 뭘 더 보여줄 게 있다고. 차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11월 4일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또다시 12시간 비행이었죠. 이번엔 CIA 기술 분석관 마이클과 국방부 감사관 2명이 동행했습니다. 11월 5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대전이 아니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입구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FP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유럽 언론들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모두 모인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경찰 10명이 긴급 배치되어 있었고 국정원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뭔가 일어난 겁니다. 김철수 박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체이스 박사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데이비드 코엔 박사가 실종되었습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코엔 박사요? 오늘 증언하기로 한 그분이요? 네, 어젯밤 호텔에서 나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사라졌다는 건 브리핑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CIA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체이스, 들었어? 코엔이 도망친 거야. 아니면 애초에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 증거도 없이 믿는 거야?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브리핑 시작까지 1시간 30분 남았는데요. 압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국 외교부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박사님,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코엔 박사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시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면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완벽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코엔 박사를 증언 직전에 격리시킨 겁니다.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랬어. 한국의 쇼였던 거야. 기자들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소리쳤죠. 내부 고발자가 실종됐다는데 사실입니까? 다른 기자들도 달려들었습니다. 브리핑 취소됩니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 박사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브리핑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은 증거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말합니다. 저는 김 박사의 그 태도에 놀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인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한국 연구원이 뛰어왔습니다. 박사님, 찾았습니다. 김 박사가 돌아봤습니다. 어디에?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성당에? 김 박사와 연구원들이 급히 차를 탔습니다. 저도 따라 탔죠. 15분을 달려 명동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성당 뒤편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벤치에 데이비드 코엔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신부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다가갔습니다. 코엔 박사님. 코엔 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보장할 수 없다고. 김 박사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려우셨겠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새벽에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요? 코엔 박사가 신부님을 가리켰습니다. 길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신부님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성당 앞에서 오시고 계시더군요. 어디 가시냐고 물었죠. 코엔 박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쳐도 양심은 평생 따라다닌다고. 진실을 말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신부님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0년간 밤낮으로 일했다고. 그분들의 땀과 눈물을 아느냐고. 당신의 침묵이 그 모든 걸 무너뜨린다고. 코엔 박사가 흐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서울대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연구소에서 인턴을 했죠. 밤 12시까지 일하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시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엔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제 가족이 어떻게 되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신부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풀어 코엔 박사에게 주었습니다. 진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가십시오.
코엔 박사는 그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코엑스로 향하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코엔 박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코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옳은 일을 하세요. 그게 아빠가 제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배웠습니다. 진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차가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브리핑 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코엔 박사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시다. 세상의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대형홀로 들어갔습니다. 3,000명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죠. 이미 2,000명 이상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옆으로 작은 스크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등장했습니다. 그 옆에 한국 국방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함께 섰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지난 3주간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SAR 반도체 기술이 과장되었다는 주장, 미국 기술을 모방했다는 의심, 심지어 보안이 취약하다는 비난까지 있었죠.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의혹에 답하려 합니다. 증거로 말이죠.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문서 덤이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연구, 개발 문서입니다. 총 32,000페이지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일매일의 실험 기록, 실패 사례 427건, 성공 사례 1089건, 특허 출원 서류 234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실험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연구 과정을 24시간 녹화한 영상입니다. 총 87,000시간 분량입니다.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다음 화면에는 특허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라갈륨 웨이퍼 제조 기술 관련 특허 127건. 모두 한국이 최초 출원한 것들입니다. 미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에서 모두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7건이라고요. 127건의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생산 공정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우리 생산 공장입니다. 면적 8만 평방미터, 클린룸 등급 ISO 클래스 1점. 영상 속에서 로봇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 2만 장. 현재 가동률 73%. 월 생산량 1216장. 구체적인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불량률 2.3%. 수율 97.7%.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죠.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전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 코엔 박사입니다. 27년간 SAR 레이더 개발을 담당했던 분이죠.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코엔 박사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코엔입니다. 저는 27년간 이스라엘 방산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018년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기술협력 명목이었죠.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3년은 앞서 있었거든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본사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을 경쟁자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죠. 2020년 한국이 지라갈륨 웨이퍼 독자 생산에 성공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걸. 하지만 회사는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죠.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작년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국 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의 연구를 봤습니다. 아들이 제게 전화했죠. 아빠,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제 양심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엘타가 한국 기술을 자사 제품에 사용하면서도 한국산임을 숨긴 증거입니다. 총 342건의 계약서입니다. 홀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서서 사진을 찍었죠.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코엔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10년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했던 제 자신에게도 사과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0명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죠. 김 박사가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수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12개국과 SAR 반도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 터키.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총계약 금액 37억 달러. 향후 5년간 연간 400대의 레이더 시스템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37억 달러라고요. 한국이 3주 만에 37억 달러어치 계약을 따낸 겁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미국 국방부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았습니다. F-35 차기 업그레이드에 한국산 SAR 반도체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홀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와 있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선전이 아니라 실력으로.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는 옳았습니다. 70년 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한국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걸.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다는 걸. 브리핑이 끝나고 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코엔 박사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체이스 박사님, 당신은 진실을 봤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 없이 악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과학자가 진실 앞에 선 순간이었죠.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죠. 로버트냐? 네,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서울에서의 브리핑이 끝난 지 4시간 후였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오후 2시. 뉴욕 증권거래소가 요동쳤습니다. 로키드 마틴 주가 마이너스 19%, 레이시온 마이너스 23%, 노스롭 그루먼 마이너스 16%.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는 장중 거래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하루 만에 127억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SAR 반도체 충격, 미국 방산주 동반 폭락.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 미국 이스라엘 독점 체제 종료.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들을 지켜봤습니다.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한국의 등장이 게임 체인저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11월 6일 아침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아수라장이었죠. 긴급회의가 3개나 동시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차관실, 장관실, 그리고 백악관과의 화상회의까지. 저는 차관실로 불려갔습니다. 로키드 마틴 CEO와 레이시온 부사장이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체이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차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다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진짜라니. 그럼 우리가 30년간 뭘 한 거야? 우리는 독점에 안주했습니다. 한국은 혁신에 투자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키드 마틴 CEO가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주주들이 난리입니다. 27% 하락한 주가를 어떻게 설명하란 말입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이미 답을 낸 거려. 그날 오후 이스라엘에서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텔아비브 엘타 시스템즈 본사 앞에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기술은 어디 갔나? 한국의 진 게 아니라 경영진이 망친 거다.
플래카드를 든 직원들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엘타 CEO 긴급 사퇴, 이사회 전원 경질 요구. 이스라엘 국회에서도 긴급 질의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추궁했죠.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력이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정부는 뭘 했습니까? 장관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11월 7일 상황은 더욱 급변했습니다.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모였죠. 회의 후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SAR 반도체 기술을 인정하며 유럽 방산 프로그램의 한국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NATO 사무총장도 성명을 냈습니다. 기술 혁신은 동맹의 힘이다. 한국의 성과를 환영한다.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11월 8일 오전, 제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70년 동맹이자 기술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한국의 SAR 반도체 기술은 검증되었고 우수합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죠.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독점이 아닌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 기업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업은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정부 보호막 뒤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정당하게 이겼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승리를 인정한 겁니다.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죠. 한국은 SAR 반도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발언이 세계를 놀라게 했죠.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보복 대신 협력을 선택한 겁니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기술은 독점할 때가 아니라 공유할 때 더 빛납니다. CNN 앵커가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BBC 역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선택, 복수가 아닌 품격.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이기고 품격으로 감동시키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도 실렸죠.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승리했을 때 보여주는 관용이 진정한 강함이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벨이 2번 울리고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로버트. 네, 아버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틀렸다. 아버지, 나는 평생 일본과 이스라엘만 보고 살았어. 한국은 메모리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어. 그분은 이미 70년 전에 알고 계셨던 거야.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협력을 제안했다며? 우리를 이겼는데도? 네, 그게 한국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단한 나라로구나. 기술도 대단하지만 그 품격이 더 대단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게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자. 그분께 말씀드려야겠어. 당신이 옳았다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러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제 노트북에는 뉴스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한국 SAR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돌파 전망. 폴란드, 한국과 52억 달러 추가 계약 체결. 호주, 전투기 레이더 업그레이드에 한국 기술 채택.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긴 후에 보여준 품격 때문이었죠.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7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술로, 그리고 품격으로. 2024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공식 초청이었죠. 한국 정부가
SAR 반도체 개발 공모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27명의 전문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코엔 박사도 함께였고요. 공항 로비에는 이번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더군요. 환영합니다, 체이스 박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첫날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전시관을 둘러봤죠. 할아버지가 조종했던 F-86 전투기와 같은 기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 직전까지 미국 조종사들이 한국 하늘을 지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못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 중 한 분입니다. 안내원이 놀란 표情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러십니까? 함께 묵념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F-86 전투기 앞에서 1분간 묵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를 떠올렸죠. 할아버지,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가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경기도 평택의 SAR 반도체 생산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헬기로 1시간을 날아갔죠. 상공에서 내려다본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15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착륙 후 클린룸에 입장했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쳤죠. 문이 열리자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되었죠. 금일 생산량 127장, 불량률 1.8%, 가동률 94%, 김철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은 스문의 시간 365일 가동됩니다. 연간 2만 장 생산 목표를 이미 달성했고 내년에는 3만 장으로 확대합니다. 데이비드 코엔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공장보다 3배 이상 효율적이군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10년간 준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10년의 침묵.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벽을 위한 인내였던 겁니다. 셋째 날 오후 청와대 방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부른다더군요.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27명의 전문가가 한 줄로 섰죠.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체이스 박사님, 용기 있는 보고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과학자의 의무니까요.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토머스 체이스 중위님을 알고 있습니다. 네. 1953년 7월 26일 마지막 정찰 비행에서 순직하셨죠. 우리 정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0년 전 이야기를 한국이 기억하고 있다니.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의 가능성을 믿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70년 걸렸지만 증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할아버지가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손짓했습니다. 보좌관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죠. 대통령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훈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입니다.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이죠. 토머스 체이스 중위님께 추서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전투기지 방문이었죠. 헬기로 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산맥 사이로 기지가 보였습니다. 착륙 후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줄지어 서 있었죠. 김 박사가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전투기의 레이더에 우리가 만든 SAR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제 미국 승인 없이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투기를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죠. 그때 기지 한쪽에 작은 기념비가 보였습니다. 다가가 봤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조종사 추모비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죠. 제가 손으로 더듬으며 찾았습니다. 토마스 H. 체이스, 일스터드, USAF, July 26, 1953. 할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김 박사와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체이스 박사님,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한 한국이.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고 한강이 은빛으로 흘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를 확인했죠. CNN 헤드라인 한국, 반도체 강국에서 군사기술 강국으로, BBC 품격으로 승리한 나라, 대한민국. 뉴욕타임스 한국의 기적은 계속된다. 워싱턴 포스트 우리가 배워야 할 한국의 리더십. 르몽드 21세기 기술 외교의 모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꿈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꿈. 할아버지가 믿어준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로버트, 뉴스 봤다. 할아버지 훈장 받으셨다며? 네, 아버지. 한국 대통령이 직접 추서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평생 옳았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지.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 다음 주 할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자. 훈장을 보여드려야지. 네, 아버지. 꼭 그러죠. 전화를 끊고 다시 야경을 봤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른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것처럼, 한국이 증명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출신 국방부 레이더 시스템 전문가 로버트 체이스가 10년간 숨겨진 한국 SAR 반도체의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해했으며 손자는 마침내 깨달았죠.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한국의 품격과 준비된 힘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